네, 다음 주 12월 14일 오후 2시에 남부법원에서 조원진 대표 등 사실 이 재판이 시작할 때 우리 공화당의 당원 3분하고 오경훈 2019년 당시 사무총장으로 했던 오경훈 씨 포함해서 5명의 재판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6일 날짜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만 판사가 피고인의 반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탄원서가 왔다 이런 것도 양형에 참조를 하는 그런 주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탄원서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그전부터 탄원서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탄원서를 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6일 날 완성을 시켜서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서둘러서 쓴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동지님들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탄원서를 쓰실 수 있다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동안 본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해 주신 것에 대해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장이 깨끗하지가 않네요. 본 탄원인은 지난 8월 30일자로 본 사건의 피고인들의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12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또 다시 판사님께 진심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쓰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고소고발인 좌파 신성목이 우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또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여러 SNS에 그러한 것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지난 탄원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9일 국회 계단에서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려고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당시에 파파존 TV의 영상을 확인하는 도중 그 현장에 진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측의 유명한 악질운동가 백원종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원종은 우리가 주장했던 공수처법 반대의 띠를 그의 모자에 두르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소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확대된 것이 혹시 백원종 일당들이 우리들 틈에 끼어 의도적으로 획책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이 들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판사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 여당인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2019년이 가기 전에 통과시켜 2020년부터 발효하기 위해 총력을 기하였던 바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던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지지하였던 국민들이 밤낮으로 국회 계단에 모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백원종의 이 사진으로 우파 측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파들이 교란을 일으키고 우파들의 활동을 형사적인 문제를 이끌고 삼으려고 한 것인지 매우 의심이 들게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8월 30일 창당 이후 수많은 좌파들로부터 표적이 되어왔고 심지어 2018년 3월에는 당사 화장실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본 탄원인은 자세히 모르지만 2018년 3월 초 백원종 또한 대한애국당 당사로 당당히 조원진 대표를 응징하겠다고 침입을 해왔던 적이 있는 자입니다. 백원종이 대표로 있는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검색하면 백원종의 의도적인 우파와 특히 대한애국당과 당원들을 괴롭히는 많은 영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민주당이 그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공수처법은 발의 후 2023년 이건 2024년인데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2024년 1월 만기 2년이 되지만 공수처의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 기구가 앞으로 필요한지 정권이 바뀐 지금 여야 모두 기대를 하지 않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 거대
여야 정당이 2020년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뜻이 무색해졌고 이 나라 선거나 정치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래도 파렴치하다는 것을 느끼는지 선거법을 바꾸자니 연동형 이전에 병리평으로 하자느냐 하면서 2019년 그렇게 몰아붙였던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특히 민주당은 이런 효과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 조은진 대표와 당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 주도로 좌파들이 조은진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본 사건은 무효화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또한 당시 그 법을 찬성, 2018년 12월 나경원은 동의 서명을 하거나 통과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경찰들과 경비원들이 조은진 대표를 알아보고 조은진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조은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백원종 같은 의도적인 사람들을 경찰과 경비원들이 저지하였다면 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단원인은 확신합니다. 국회를 경비하는 경찰과 경비원들마저도 조은진 의원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놀랐고 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여자는 자신이 고반장을 썼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서명한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사실을 보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은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고소 고발이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은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탄핵에 반대하고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려고 탄생한 대한애국당, 지금의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 대표 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좌파 단체로부터 여러 고소 고발을 당해왔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부디 본 사건이 사건으로 고소될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세월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태극기를 들고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키려고 분노하고 소리쳐 왔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저항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성숙하고 차분하게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자성을 해봅니다. 이런 애타고 무지하고 순수한 국민들을 당원들로 거느리고 당원들과 같이 불의에 투쟁을 해왔던 조은진 당대표와 당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법에도 인정이 있고 인간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려주실 것을 또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어는 이진아.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14일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